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포항입니다. 경주에는 신라시대에 사용됐던 건축용 석재가 일반 가정이나 관공서에 흩어져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유적 복원에 사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석재가 수천 점에 이르는데 경주시가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월성유적지에서 발견된 신라시대 대형 주춧돌입니다. 지름이 1m가 넘어 당시 궁궐에 웅장했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 한옥의 기초로 사용했던 장대석과 대문 여닫이 받침돌 등 희귀한 석재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주 지역 관공서나 일반 가정의 산재에 있는 신라시대 건축용 석재를 조사해봤더니 2,600점이나 확인됐습니다. 경주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증을 통해 그동안 방치돼온 신라 석재를 월성해자 유적지에 모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가나 기관이 소장함으로써 제대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석재 헌정 운동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주향교와 경주문화원, 서학서원 등 7개 기관과 일반 가정에서 1차로 30점의 신라 석재를 기증했습니다. 그 신라 석재는 나의 것이 아니고 우리 신라의 역사의 것이고 또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정이 돼야 되고. 경주시는 신라 석재 헌정 운동을 문화재를 사랑하고 보존하는 시민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 수집된 석재에 대한 학술 조사와 함께 보존 방안을 내년까지 수립하고 향후 신라 왕궁 복원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학일입니다. 문화재청이 경주에 있는 재단법인 계림문화재연구원에 대해 이달부터 1년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업무를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화재청은 계림문화재연구원이 월정교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원삼국 시대 칭위에 대한 발굴조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월정교 복원 과정에서 신라시대 남산구와 월성을 잇는 옛길을 찾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계림문화재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월정교 일대 발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중국 관광객과 유학생들이 오늘 삼성과 SK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포항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스포츠 컨텐츠를 이용해 메르스유 주춤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기획된 건데요. 박상환 기자가 전합니다.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갖춰 입은 중국인 연문 씨가 경기장 안에 들어섭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포수를 향해 공을 던집니다. 인기 연예인의 시구는 아니지만 관중들도 야구장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这次能够有机会在专业的棒球场里进行试球，我感觉非常的荣幸。而且呢，通过这次试球呢，我觉得我对韩国的这种运动更加的。 중국인 관광객의 시구에 이어 시타는 경북도민을 대표해 김관용 지사가 나섰습니다. 경상북도가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마련한 행사입니다. 경상북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겨냥해 8월 8일을 중국인 경상북도 관광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또 오늘 행사를 계기로 경북 관광을 단순히 유적지를 둘러보는 데서 벗어나 문화, 스포츠 콘텐츠를 향유하는 관광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야구장에서 시타를 하고 시구를 해서 중국인과 같이 함께하는 모습, 새로운 관광의 패턴을 만들고 메르스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데 함께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기장에는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관계자들도 나와 관람객들에게 부채를 나눠주며 2주일 앞으로 다가온 실크로드 경주 2015 행사를 홍보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오늘 경주 통일전을 참배하고 통일 공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을 맞아 매년 10월 7일 열리던 통일전 서원제를 행정자치부, 통일부 등과 협력해 범국민적 행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 차세대 통일원탁회의와 국제평화학술회의, 청소년 통일유적답사 등 다양한 통일 관련 행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복 70년을 맞아 호미곶 국립등대박물관에서
독도 등대를 조명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다양한 해양 안전 체험 교실과 함께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강지희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직접 구명정을 만들어 보며 단순하게만 봤던 구명정의 구조를 배웁니다. 구명조끼까지 입어보며 비상시 배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도 익힙니다. 잘 모르는 등대에 대해서 체험하고 느끼니까 재미있었어요. 등대관을 둘러보고 도착한 특별전시관. 독도 이사북길 63번지는 우리나라 최동단에 독도 등대가 위치한 곳입니다. 1954년에 처음 불을 밝혔고 현재 6명의 등대원이 2교대로 근무 중입니다.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를 초등학생들도 쉽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획됐고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독도 등대원들의 삶도 함께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대박물관 해양안전교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연령대에 맞게 내용을 조정합니다. 등대박물관은 오는 23일까지 휴무 없이 개방하며 주말은 8시까지 연장 개관합니다. 이 밖에도 주말 볼거리로는 청소년 힐링 뮤지컬 유령친구가 영덕 예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며 경주작가 릴레이 박정화전이 경주예술의 전당 알찬 전시장에서, 다음 주에는 광복 70주년 기념 통일기원 대음악회를 경주예술의 전당 분수광장에서, 영덕 삼각주 공원에서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강지혜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한우 가격이 계속 강세를 이어가자 농협이 가격 안정을 위해 전국적인 할인 판매에 나섰습니다. 농협은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300개 농축협 판매장에서 한우 등심구와 안심, 채끝 등 구이용 부위를 20-30% 할인 판매하고, 이어 추석맞이 선물 세트도 20-30% 할인 판매할 예정입니다. 농협은 이와 함께 가격 안정과 소비 확대를 위해 공판장별로 한우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한편,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출하하는 농가에는 운송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8월 수상자에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이상준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생체 내부 정보를 가시화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 기법과 생체 모사 기술을 개발한 이 교수를 이달의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새로 개발한 기술을 이용해 식물의 수액 수송 과정 등 다양한 생체 유동 현상을 밝혀내고 생명과 나노 등 공학 분야의 핵심 기반 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포항시 남구 유강터널 인근 형산강에서 제첩을 주우러 강에 들어갔던 59살 장모 씨가 다리 경련으로 움직이지 못하다가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장 씨는 제첩을 채취하기 위해 강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다리에 경련이 일어났고 구조된 뒤 특별한 이상이 없어 귀가 조치됐습니다. 포항시는 공로연수와 명예퇴직에 따른 4급과 5급 간부 공무원 34명에 대한 인사를 내일자로 단행했습니다. 4급 서기관 인사에서는 남구청장 장종두, 북구청장 박재상, 건설안전도시국장 양원대, 의회 사무국장 직무대리 허용섭, 도시건설사업소장 이흥수, 맑은물사업소장 박정숙, 포스코 포항창조경제센터 창조혁신국장 최영주 씨 등입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 지역은 무더웠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폭염도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가 지나면서 낮 기온도 낮아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그동안 무더위에 잠 못 이루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 폭염은 어제 오늘로 절정을 찍고 입추인 내일이 지나면서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낮 기온이 내려가면서 숨통도 트이겠습니다. 특히 내일 울진과 포항의 낮 기온이 29도로 비교적 낮겠는데요. 여전히 더운 날씨 되겠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구름이 햇빛을 가리지만 자외선 지수는 높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작은 양산 하나 챙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종일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 영덕, 경주 22도, 포항 24도로 예상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과 포항은 29도, 영덕은 32도, 경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구름만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4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8도, 독도는 27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도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불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내일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입니다. 아직은 무덥지만 산뜻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적조주의보가 지난해보다 닷새가량 늦게 발령됐지만 연안 수온이 상승해 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방제비 7억 5천만 원을 미리 투입해 관련 장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군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양어장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적조 예찰 결과를 어업인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 동해안에는 적조가 37일간 이어져 양식장 21곳에서 64만 마리의 어류가 폐사해 8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주시가 여름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조성한 동궁과 월지의 연꽃단지에서 관리 부실로 연꽃이 대부분 말라 죽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달 초 규정 성분을 어긴 살충제를 연꽃에 살포한 적이 있는 데다 최근에 극심한 무더위로 연꽃이 말라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궁과 월지의 연꽃단지는 4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여름철 경주 사적지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꼽혀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말까지 전국 11개 무역항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선박과 항만 내 저장시설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특별 안전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과 같은 폭염 속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에 질식하거나 폭발하는 사고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며 현장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국내 항만에 드나드는 화학물질 운반선에서는 모두 90건의 화재와 폭발, 유해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